한국의 경우에 지금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일 정도로 AI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AI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소버린 AI를 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버린 개념 자체는 이제 우리가 그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독립, 대외적으로도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여기다 AI를 붙이면은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독립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버린 AI 전략을 통해 가지고 외부 기술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데이터 보안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소버린 AI를 한 4가지 정도로 구성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기술 독립성, 두 번째가 데이터 주권, 세 번째가 보안 프라이버시, 네 번째가 규제 및 정책의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술 주권은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할 때 그게 이제 다른 나라 기술이 아니라 자국의 AI 기술을 통해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기술 주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주권은 어떤 나라의 데이터가 이제 그 나라 밖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가 보안 프라이버시인데 외부의 악의적인 개입이나 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 체계와 고유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규제 및 정책 자율성은 미국이나 EU 등의 플랫폼 규제나 AI 윤리 기준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의 상황에 맞는 AI 법 윤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AI는 미중 간의 이제 경쟁으로 이제 거의 구도가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전쟁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소버린 AI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의 검색이나 카카오 메신저 등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을 하면서 토종 플랫폼을 지켜봤는데 AI 시대에도 우리가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외국 기업이 특정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한국의 경우에는 높은 AI 수용도라든가 또는 시장 잠재력, 한국의 경우에 지금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일 정도로 AI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뛰어난 IT 인프라와 기술 개발 환경이 오픈 AI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외에도 한국의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AI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오픈 AI가 한국에 진출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하고 싱가포르에 지점을 설치해 있는데 한국도 진출함으로써 아시아 시장 전체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샘 알트만 CEO가 한국형 AI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국의 문화, 언어, 산업 특성을 반영한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특정 시장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오픈 AI가 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새로운 좀 시장도 열고 또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픈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국의 우수한 AI 인프라, 특히 그 반도체 경쟁력에 주목하면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AI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이제 데이터인데 오픈 AI는 이제 영어로 된 데이터를 주로 학습을 했는데 그 한국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이제 한국의 소버린 AI가 좀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는 AI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이 오픈 AI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도메인, 근데 IT나 제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좀 활용할 니즈도 오픈 AI는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의 특성과 요구사항이 오픈 AI에겐 새로운 기술적인 도전이 되고 이를 통해 AI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대단히 복잡하고 독특한 문화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오픈 AI가 글로벌 AI 기술 발전의 한 축으로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오픈 AI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미국 중심의 AI 기술 패권 경쟁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실현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오픈 AI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만드는 AI 모델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워낙 많은 이제 투자와 또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모든 국가가 개발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기초 모델은 미국의 빅테크 오픈 AI 거를 쓰고 각 국가는 이러한 이제 기반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자국의 언어, 문화, 법률,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소브렌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반 모델과 특화 모델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나 우리 LG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꼭 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기본 모델과 특화 모델의 구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인프라 협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각국의 소브린 AI 주체들은 자국 내에 이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또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가지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력에 니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는 AI 개발에 있어서 글로벌 플랫폼과 각 국가가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끝으로 규제와 표준에 관한 부분인데요. AI 가지고 윤리적 문제라든가 안전성 또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표준이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법 규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이제 규제를 시행하는데 이 규제를 가급적 좀 글로벌 스탠다드와 좀 맞추는 작업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모델 중심 전략입니다. 자기가 이제 기반 모델을 지금 개발해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기술로 모델을 개발하기 때문에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데이터 주권 및 보안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자기가 개발한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자사의 검색이나 쇼핑 이런 데 서비스에도 좀 더 쉽게 최적화된 통합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기술이 축적이 돼 가지고 기술적 신을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점은 어쨌든 자체 모델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랑 그 폐쇄적인 자체 모델 중심의 전략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및 생태계 확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오픈 소스를 지금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쇄된 시스템하고 오픈 시스템이 아마 공존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카카오는 이제 자체 모델 개발보다는 이제 파트너십 중심의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이제 빠른 생태계 확장, 즉 다양한 AI 기술 기업 및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빠르게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술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비스를 확장할 장점도 있습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뭐 네이버와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 종속의 가능성. 핵심 AI 기술은 외부 의존도가 높아서 기술 주권 확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통합하거나 최적화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브린 AI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의 자체 모델 중심 전략이 더 유리할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소브린 AI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국의 데이터, 자국의 인프라, 자국의 기술인데 이 세 가지를 갖춘 소브린 AI를 개발해서 다른 특화 부분에 그걸 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해외 진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네이버의 자체 모델 중심 전략이
소버레인 AI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2019년부터 AI 전략을 정부에서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프라를 뭐 구축한다든가 또는 데이터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하여튼 필요한 이제 전략들은 계속 세워왔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명확히 하고 추진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뭐 2, 3년 내에 우리가 그 미중 간의 AI 전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마 그들을 따라잡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정부가 이제 입찰을 했는데 민간 사업자가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민간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좀 강화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AI 반도체는 뭐 기본적으로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학습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외국 걸 쓰게 된다면 이제 기술 독립이 불가능한데 한국은 이런 AI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AI 주권을 확립하는 데 또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자국의 어떤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도 AI 반도체를 자국에서 만들게 되면 그러한 서비스에 맞는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버레인 AI 시스템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잠재력이 이제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비록 현재는 플랫폼이나 모델 분야에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과는 좀 차이가 나고 있지만 AI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소버레인 AI를 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건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한국은 오랜 기간 제조업의 강국으로서 이러한 제조업에다가 AI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구축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소위 한국형 AI 모델에 대한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중국이나 EU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직은 그 플랫폼이나 모델의 경쟁력이 좀 부족합니다. AI 모델 개발이나 플랫폼 구축 경험이나 투자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특히 데이터와 관련해서 보면 이 데이터 규제가 이제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측면이 있고 또 공개된 우리 공공 데이터의 개방 같은 것도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점이 조금 우리가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인재의 부족, 투자 규모 뭐 이런 것들도 중국이나 EU에 비하면 절대 액수에 있어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에는 지금 100조를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플랜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AI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 보면 이 데이터 규제가 좀 강한 측면이 있다. 어떤 개인정보 이용이나 또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민관이 좀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분명히 자기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뭐 정부 조직도 지금 과기정통부나 뭐 산업부 중심으로 돼 있는데 AI 디지털부 같은 좀 그 통합적인 거버넌스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AI 주권이 없다는 말은 결국 이제 그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런 겁니다. 뭐 근데 독도가 한국 땅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독도가 한국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AI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대부분의 아마 AI 모델은 그냥 뭐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한국만의 문화나 한국만의 언어, 한국만의 어떤
전통, 한국만의 산업 뭐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AI 모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 모델이 한국에 다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그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AI 모델을 사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인 정보를 비롯한 영업 비밀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돼서 핵심 데이터가 이제 해외로 이제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데이터 주권도 이제 침해받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개인 정보나 산업 기밀이 외국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서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종속은 이제 AI 모델 자체가 이제 특정 국가나 기업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목적에 따라 설계될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알고리즘의 영향력에 따라서 한국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고 사실은 모든 분야의 AI가 지금 파급되고 있는데 우리 AI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 모델을 쓰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기술 경쟁력도 이제 대단히 처지게 되고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들도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뭐 딥페이크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AI 알고리즘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거나 조작이 되면 그 허위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제 불가능하게 돼요.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시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AI 기반 감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민간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보면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정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제 다루기 어려운 기초 연구나 핵심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어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AI 전문 인력 양성의 경우에도 교육 과정의 개발이나 투자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추진해야 됩니다. 끝으로 AI 기술 윤리적 활용이라든가 그런 위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 기업은 대학이나 연구소를 포함해서 이러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 연구나 또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인재 양성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제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 AI 반도체라든가 특화된 분야에 좀 집중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거지만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해 왔는데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에 국한된 투자가 아니라 반도체, 모델, 플랫폼, 서비스로 이어지는 전체 밸류 체인에서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인프라 정책은 우선 지금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GPU 같은 걸 구입을 해서 민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점인 AI 반도체도 좀 자립을 해서 이 AI 반도체가 실제 우리 AI 모델 개발에 좀 사용되는 이런 모습도 되게 이제 5년 뒤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AI 그 모델이나 기술이나 반도체를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는 거니까 기술 주권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문제도 안전하고 신뢰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돼가지고 공공 데이터도 더 많이 개방이 되고 또 산업 데이터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이것도 이제 향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및 문화에 특화된 AI 모델이 이제 개발 운용되면서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한국형 AI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AIX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조,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가 이제 적용되고 도입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AI 윤리나 안전 체계도 잘 정립이 돼서 AI 개발로 인해서 사회적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